2025년 4월 10일 목요일 돈다방 미쓰리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수요일 새날 방송을 다녀오면 그냥 기절 모드거든요. 제가 새날 가면 푸나님께서 저에게 노가다를 시키는 그런 일이 있는 것도 아닌데 제 바이오 리듬이 일주일에 한 번 그런 외출이 매우 피로감을 주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하루 종일 주식시장을 보잖아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편안하게 앉아서 마우스 깨작거리고 있는 게 절대 편한 일이 아닙니다. 온 정신과 신경을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오후 한 3시 15분 정도 되면 완전히 체력이 방전이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요즘에는 주식시장 장 마감한 다음에 한 30분 정도 낮잠을 자요. 이것도 역시 제가 이제 늙은 거겠죠. 그런데 새날 가는 날은 이제 제가 낮잠 자야 될 시간에 화장을 하고 스튜디오로 출발을 해야 되니까 가는 길에 일단 바카스 하나 때려 넣고 새날 도착해서 냉장고 문을 열고 아임구슬 하나 때려 넣고 그리고 제가 방송 중에 먹는 물이 생수가 아니라 커피거든요. 이제 각성하고 정신 차리고 방송하려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집에 오면 완전히 그냥 눕자마자 그냥 기절하는 모드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그 피로가 좀 덜 풀리더라고요. 제가 요즘에 느끼는 게, 어르신들이 얘기하는, 야, 니네께 젊은 나이가 좋다라는 게 바로 이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아마 제가 매일 출근하고 매일 퇴근하고 이런 생활이 익숙해지면 덜 그럴 텐데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출연을 하는 계기로 외출을 하다 보니까 이게 바이오리듬이 이렇게 바로바로 적응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자, 여하튼 오늘 제가 새벽에 유튜브 게시판에 몇 글자 올려놨습니다. 오늘 돈다방 미쓰리 4월 9일 수요일 뉴욕 증시 마감 현황을 전해드릴 텐데요. 제가 오늘 아침에 5만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이렇게 미친 듯한 시황을 한 300여 분 정도만 청취를 하는구나. 요게 되게 뭐랄까요, 희소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간 개인적으로 좀 아깝기도 하고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오늘 아침에 새벽에 눈을 떴는데 오늘은 이제 리치가 좀 일찍 깼습니다. 4시에 저를 깨워서 오늘 새벽 4시에 깼는데 4시에 깨서 새벽 눈 뜨자마자 뉴욕 증시 마감 현황을 보면서 가장 먼저 들었던 생각은 그 피로감을 잃게 만드는 미쓰리 너 지금 시황 참 잘 보고 있다. 이런 거였습니다. 자, 제가 2025년은요. 코스피 지수 때가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2,800 이상은 안 되고 2,300을 장중에 깨는 게 바닥이고 이렇게 코스피 예상 밴드를 여러분들께 전해드렸는데 올해는 그런 게 의미가 없다. 그런데 2,400포인트 2,300포인트 후반대 정도가 바닥이라는 인식은 확실하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어필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어제 코스피 2,300포인트를 이탈했습니다. 저는 붕괴란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그러자 또 뉴스에서 1년 몇 개월 만에 2,300포인트가 붕괴됐네 어쩌니 이렇게 인간 지표가 짠 하고 나왔죠. 그리고 제가 방송에서 가짜 뉴스라고 얘기되었던 상호관세 90일 유예 방침 요거 일부러 의도적으로 뿌린 게 아니냐 그런 이야기를 앞 방송에서 해드렸고 어제 방송에서는 트럼프는 주식시장을 통해서 큰 힌트를 얻었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지금 미쓰리가 그리는 그림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정말 좀 건방진 이야기로 오차가 1도 없습니다. 제가 어제 방송에서
뭐 여러분 2300이 혹시 이탈돼도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이런 뉘앙스는 하지 않았지만 돈다방 미쓰리는 희망 고문을 하는 방송은 아니다. 제가 어제 앞으로 트럼프가 어떻게 할지에 대한 이야기도 해드렸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뉴욕 증시든 대한민국 주식시장이든 1위라는 오차도 없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야 그렇다면 네가 코스피 종가를 맞춰야지.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매번 말씀드리지만 질이 중요해요. 질이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그 시점에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좀 조언해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어서,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 있어서 오늘 서두에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주식이 빠지면 대부분 개인 투자자분들이 물타기를 합니다. 저는 정말 감히 건방지게 이런 질문을 하고 싶어요. 뭔 자신감이에요? 그렇게 실력이 있어요? 당신이 물타기에서 그 물타기가 성공해서 올라간다라는 100% 보장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물론 성공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내가 가격이 빠졌으니까 물타기를 해서 단가를 낮춰서 가격을 올라가서 내가 팔고 나와야지 라고 하는 여러분들의 그런 이기적인 생각이 종목을 더 망친다라는 생각을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게 무슨 소용이야. 나만 탈출하면 돼. 그런 생각이 오히려 물타기를 통해서 더 무겁게 만든다고요. 주식에 정의가 있습니다. 99명이 한 명을 먹여 살리는 게임이다 이런 것도 있지만요. 주식은요. 무거우면 절대 올라가지 못합니다. 왜 삼성전자가 10만 원을 못 갑니까? 옛날에 막 90만 원 그랬을 때는 얼마나 가볍게 올라갔습니까? 거래량도 별로 없이. 왜? 너무 비싸서 감히 사지를 못했어요. 근데 이놈의 삼성전자가 5만 원이 되니까 속된 말로 개나 소나 막 사다 보니까 무거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식을 사서 만약에 빠졌어요. 그러면 일단 주식 사기 전에 내가 주식을 사면 일단 무조건 빠진다라는 거를 인정하고 가십시오. 내가 사면 주식이 빠져. 그래, 그럼 나는 그거를 인지하고 좀 기다릴 거야 라는 거를 확인하시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주식을 샀는데 빠지잖아요. 물타기하고 싶어 하는 그 시점에 영화 부산행 끝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수많은 좀비들이 앞으로 가려고 하는 그 기차에 매달려서 수많은 좀비들이 매달려서 그 기차가 결국 앞으로 가지 못하고 서게 되는, 그거를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손절. 이벤트 하시는 분들 아마 이런 생각하실 거예요. 미쓰리 답답해. 종목 좀 교체해줘. 저는 웬만하면 교체하지 않습니다. 요즘 제가 너무 오래 기다리시는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이제 올해 들어서 뭔가 이렇게 좀 신발을 좀 받다 보니까 매매에 좀 힘이 실리니까 이 종목을 갖고 계신 분인데 지금 손해보신 분인데 제가 과감하게 종목 교체해드릴게요 하고 들이대는 종목들이 좀 하나씩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 성공하면은 또 다음 거 할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하나 진행하는 동안에 다른 종목들이 막 올라오면 굳이 종목 교체하지 않고 그냥 수익 내서 팔면 되는 거예요. 제가 왜 손절을 싫어하냐면, 보세요 여러분. 1,000만 원으로 10%를 벌면 1,100만 원이에요. 근데 1,000만 원으로 10% 까지면 얼마입니까? 900만 원이에요. 그죠? 그런데 900만 원이 다시 10% 올라가면 990이라고요. 1,000이 안 된다고요. 이 공식이라고 얘기하면 웃긴데, 이것 때문에 어설프게 손절하면 회복을 할 수가 없어요. 손절은 누가 시킨다? 증권 전문가들이 한 3%대 손절하시고요. 제가 종목 교체해 드릴게요. 그러면 그 3%대 손절을 이용해 먹는 게 누굽니까? 세력들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예전에 한때 세력이었고 한때 작전도 해봤기 때문에 제 머릿속은 개인 투자자들의 머릿속이 아니라 항상 세력의 머릿속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런 걸 계속 전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다 여러분들이 그리스 신들처럼 구름 위에서 이렇게 인간을 내려다보는 시각으로 주식시장을 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 여러분들이 돈다방 미쓰리 에피소드 하나에 그냥 좀 죄송한 표현으로 고작 한 300 몇 분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저에겐 굉장히 소중한 분들입니다. 제가 그랬죠. 희소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300 몇 분밖에 이 방송을 듣지 못하는 약간 아쉬움은 있지만 그 300 몇십 분 되는 분들은 꼭 제가 이렇게 간곡하게 부탁드리는 거를 꼭 마음에 새겨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거 알려주는 사람 없다니까요. 그럼 너는 왜 알려주니? 저는 주식 안 하고 경제방송 하려고 하다가 경제방송에서 안 되고 어쩔 수 없이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고, 저는 주식 고수들한테 주식을 배웠는데 그분들은요 절대 나대지 않습니다. 증권 전문가 활동 안 해요. 왜 남의 돈 매매하면서 신경 쓰고 스트레스 받냐요. 내 돈으로 돈 벌어서 편하게 살지. 내가 돈이 없어? 그럼 내가 주식으로 돈 벌 수 있는 확률이 있으면 내가 속된 말로 사채라도 끌고 와서 가지고 와서 매매해서 돈 벌어서 갚으면 돼. 그런 마인드로 절대 고개를 들고 활동하지 않다 보니까 이런 노하우를 알려주지 않는 겁니다. 자, 명심하시길 바라며, 자, 4월 9일 수요일 뉴욕 증시 마감 현황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지수 7.87% 상승, S&P 500 9.52% 상승, 나스닥 12.16% 상승했습니다. 자, 트럼프가 90일 상호 관세 유예 방침을 밝히면서 3대 지수가 급반등을 했다. 미쓰리가 이 내용을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 가짜뉴스라고 백악관에서 얘기를 했는데 트럼프 본인이 그랬는지 누가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하튼 제가 7일 뉴욕 증시를 흔든 불분명한 보도라는 썸네일을 달고 방송했던 3월 8일 방송 내용에 담겨져 있고요. 자, 트럼프는 상호관세 하겠다고 한 지 13시간 만에 정정했습니다. 내용은 이런 거죠. 모든 교역국을 대상으로 상호관세 90일 유예하겠다. 자, 기본관세는 10% 적용하는 건 유지합니다.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서 12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하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자, 정리를 좀 해야죠. 오늘은 정리가 좀 길어서 제가 앞에 부분에 여러분들께 꼭 부탁드리고 싶어하는 내용과 뉴욕 증시 이슈 체크만 하고 이제부터 중요한 건 뭐다? 주식은 미래를 가야죠. 미래. 그죠? 자, 전문가들은요. 여러모로 역대급 하루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그 역대급이 몇 퍼센트 올랐니 저는 그런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매번 말씀드리지만 코스피 지수가 오른다고 여러분 종목이 수익이 바로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방송에서 그냥 전문가들이 2400포인트를 회복했네 했네 어쩌다고 하지만 지금 현재 삼성전자 56,300원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어떤 분 만나서 삼성전자 63,000원에 매수했다고 하시는 분, 그분 오늘 같은 급등장에도 원금 회복 안 되는 거예요. 지수의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백악관은요. 거래 기술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거죠. 트럼프가 13시간 만에 상호관세를 정정하니까 야, 너 트럼프 쫄았지? 이러니까 에이, 아니야. 다 계획했던 거야. 뭔 소리야. 다 이럴 줄 알고 거래 기술이었어. 이렇게 일부러 이런 예술품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거였어 라고 합니다. 그럴까요? 아닐까요? 전 아니라고 봅니다. 트럼프 쫄았어요. 자, 제가 트럼프 취임하자마자 계속 주장하는 게 있죠. 여러분, 트럼프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못해요. 자,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며칠 전 방송에서 전해드렸던 내용을 지금 오늘 거의 반복하는 내용이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아무리 도널드 트럼프라고 해도 취임 1년 안에 경기 침체라는 거 견디기 어렵습니다. 백악관은 이게 거래 기술이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트럼프가 자기 한마디로 전 세계 주식시장을 들썩들썩 한다고 해도 트럼프가 경기 침체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경기 침체라는 단어가 나오면 일단 공포감이 엄습하게 되고요. 그 공포감이 주는 그 확장성은 물에 독을 푼 것과 같습니다. 그거는 트럼프도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취임 초기고 거기에다가 지금 상원과 하원을 모두 공화당이 장악했기 때문에 드라이브를 확 걸고 싶었던 겁니다. 근데 경기 침체가 툭 튀어나왔어요. 자, 여러분, 이 경기 침체란 이야기는 작년 8월에도 나왔습니다. 8월 초에 코스피가 200포인트 넘게 하락했던 적 기억나시죠? 그런데 그때 경기 침체는 뭐라고 했습니까? 9월 달에도 똑같이 그랬을 때 제가 여러분 9월 달 경기 침체는요. 연준이 50bp 금리 인하하려고 하는 거예요 라고 했잖아요. 이번에 경기 침체는 그때와는 다릅니다. 트럼프 쫄았어요. 거래 기술 개코딱지 같은 소리입니다. 자, 두 번째. 임기 첫 번째 때는요. 1차 때는 이슈가 미중 무역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도 방송에서 말씀드렸는데요. 미중 무역 전쟁 소리만 요란했지 결국 트럼프의 실패작이었습니다. 임기 2기가 들어오니까 전 세계로 확대하려고 했죠. 그런데 제가 앞에 방송에서 말씀드렸죠. 외계인이 쳐들어오면 미국과 중국이 힘을 합쳐서 외계인을 물리치는데 지금은 미국이 공공의 적이 돼버렸다. 트럼프는 중국을 공격하려다가 미중 무역 분쟁을 실패했고 그렇게 바이든한테 정권을 넘겼다가 다시 회복했습니다. 이제 전 세계적으로 조금 더 무언가 힘을 보여주려고 했다가 쫄았어요. 전 세계로 하려다가. 왜? 미국이 공공의 적이 됐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임기 1기 때와 지금 글로벌 경제 상황이 너무 안 좋습니다. 그 당시 2017년에는요. 사실 트럼프가 미중 무역 분쟁 한다라고 했을 때 물론 주가가 빠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상황은 어땠냐면 제가 계속 여러분들께 마치 자장가처럼 불러드리는 멘트가 있지 않습니까? 미국이 금융위기 때 휘청해서 초저금리를 유지했고 초저금리 제로금리를 유지하면서 원래는 2014년부터 점진적으로 금리 인상을 하겠다고 했었었는데 미국의 금융위기가 유럽발 금융위기가 되어버리는 바람에 연준은 자신들의 의사대로 2014년부터 금리 인상을 하지 못하고 2015년 12월 달에 금리 인상을 유일하게 한 번 합니다. 그리고는 자신감을 붙이면서 2016년 4번의 금리 인상을 한다고 했다가 2016년 1월 2일 증시가 열리자마자 중국 증시 개박살나고 이러면서 미국은 2016년 4번의 금리 인상은커녕 12월 달에 한 번의 금리 인상을 합니다. 이때도 제가 신들린 시황을 보여줬어요. 그렇게 2016년 12월 달에 조심스럽게 금리를 인상 한 번 하고 2017년에 3번의 금리 인상을 합니다. 그때는 어떤 분위기였습니까? 금리 인상이 미국이 금융위기를 이겨내고 이제 경기 회복에 돌입한다는 그런 약간 기지개를 피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상황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2025년은 그때와 상황이 너무너무 달라졌어요. 그런데 트럼프는 자기 고집을 부리고 있는 거죠. 제가 오늘 정리해드린 이야기 2015년 들어와서 작년 말부터 2025년 들어와서 그리고 2024년 연말부터 제가 계속 노래를 부르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이냐. 자, 이제 마무리가 되니까 오늘 대략 정리하자면 자, 트럼프는 이제 미쓰리 손바닥에 있습니다. 자, 연준 손바닥이 올려놨고 트럼프도 손바닥 위에 있습니다. 자, 주식시장 봐야죠. 주식시장은 다시 금리 인하로 갑니다. 제가 생각하고 있는 시나리오 안 바뀌었어요. 오늘 밤에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표가 발표가 되는데 아마 예상보다 둔화될 거라고 얘기하면서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놓을 겁니다. 그러면 주식시장은 빠르게 안정하라고 하겠죠.
그래서 제가 어제 방송에서 여러분들을 흥분시키지 않는 방송, 여러분들을 공포 때문에 소중한 자산을 막 투매로 던지지 않게 하는 방송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린 겁니다. 이렇게 좋은 방송을 참, 희소성으로 만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희소성으로 만족할 테니까,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사실 제가 누구를 뭐라고 할 때가 아니에요. 유튜브에서 계속 목소리만 나가니까 이러는 거겠죠. 빨리 제가 뭐 라이브를 하던 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하여튼, 여러분, 어제 두려움, 미쓰리 때문에 잘 이겨내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한숨 돌리시고요. 그러나 아직까지 다시 말씀드리지만, 으아! 이럴 때가 아니에요. 침착하게 하루하루 잘 이겨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주식시장 열심히 지키고 내일 금요일 날 과연 미쓰리 예상대로 소비자 물가지수가 둔화됐다라는 걸 가지고 나와서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놓을지, 또 그러려면 미국의 경제지표가 또 호응을 해줘야 되거든요. 최근 들어 미국의 경제지표 좋지 않았기 때문에 소비자 물가지표가 예상보다 둔화되게 나온다면, 2.6보다 적게 나온다면 금리 인하 가능성이 커질 겁니다. 그럼 또 트럼프는 또 슬금슬금 또 나대겠죠. 자, 올해는 지수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움직인다가 중요한 게 아니다. 그 변동성 가운데 살아남아야 되는 멘탈이 제일 중요하고, 올해는 개인 투자자들이 매매하기 굉장히 힘든 장이다. 여러분들이 진짜 매매하기 힘드시면 미쓰리와 함께 하시면 된다. 이벤트 참여하시면 된다. 라는 이야기를 전해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 건강관리 힘쓰시고요. 저는 내일 방송에서 다시 뵐게요. 고맙습니다.